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이에요. 이맘때 되면 되게 이제 추석 세기 전에 보통 이제 벌초라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오갈 때 이렇게 교통 안전 항상 주의하시고 또 혹시라도 벌에 쏘이지 않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펼부. 자, 이 펼부 그러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뭐 부연 설명하다 할 때 부연, 또 사옥 부지할 때 부지, 아니면 부설할 때 여기 백불설자 이렇게 써서 부설 그러면은 뭐 다리라든지 철도, 지뢰 이런 걸 설치하는 거를 부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러면 이거 이제 그 자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이거 이렇게 생긴 거는 이 글자의 고자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옛날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여기에 회초리가 붙어서, 그러니까 칠복이 붙어서 이것을 주로 펼부로 쓰고 옛날 글자는 고자는 이렇게 생겼다.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놓고 보면은 요것만 놓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클보예요. 크다, 클보. 그 다음에 여기는 모방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사방이 할 때 동방, 서방, 남방, 북방 할 때 사방이를 이제 나타내요.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펼부 아니면 두루, 널리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크게 이게 친다는 거는 이제 여기 회초리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이게 치는데 이걸 우리가 왜 다리를 건설한다, 부설, 이게 설치한다든지 철도도 그렇고 아주 큰 공사잖아요. 이게 뭐 우리가 보통 뭐 문자가 어디에 뭐 이게 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클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방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넓게, 크게 이거를 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공사 기간이 아주 짧은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좀 걸리고, 좀 전에 제가 이걸 예를 들었을 때 사옥부지 같은 경우 사옥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내 1층짜리 단층집을 짓는 거하고 사옥부지라 그러면 회사의 건축물인데 한 층 갖고 안 되잖아요. 몇 층을 쓸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집에서 집을 지을 때 그 평수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엄연히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. 사이즈가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여기에 보면 두루, 널리라는 거는 또 펼친다 할 때 크게 널리 펼친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여기에서 크다라는 뜻의 클보가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사방이 크게 넓게 동서남북 넓게 펼친다.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펼부를 이제 우리가 귀에 익숙하게 이렇게 들리려면 이 글자가 단어들은 내 귀에 익숙해요. 근데 한자는 익숙하지 않아요. 그럴 때 펼친다 할 때 크게 널리 펼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헷갈리지 않다 이런 얘기죠. 그리고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위에 점이 이제 찍힐 때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구를 전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.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점이 없는 거는 여기가 막혀 있어요. 대개는. 근데 이렇게 점이 찍힌 거는 이게 뚫려 있어요. 우리가 왜 넓을 박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론 여기 앞에 열십자 있지만은 넓박 할 때 요 부분을 봐도 여기에 뻥 뚫려 있으면 여기에 점을 찍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수나라 수. 이 수나라는 한 30년 정도밖에 못 있어요. 망해요. 그러니까 고구려를 막 침략을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침략하고 이러다 보니 아주 무리하게 그 토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리하게 전쟁을 자꾸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
당나라한테 망하잖아요. 그죠? 우리 귀에 익숙한 수나라가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나라 수가 대표 훈음으로 나오는데 이 뜻 말고 뭐가 있냐면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타. 제목이 굉장히 길죠.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타라는 뜻도 있고 떨어질 타. 떨어질 타 같으면 밑에 또 흑토도 써야 되는데 이것도 떨어질 타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자언 설명은 이제 그 자전에 있는 걸로 위주로 설명을 이제 해드리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너질 타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밑에 있는 육달월 같은 경우에는 육달월은 우리 신체나 고기를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신체를 뜻하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어깨가 축 처진다.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목표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무더니도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다.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. 어깨에 처져 있다. 어깨 좀 세워. 뭐 그런 일 갖고 그렇게 어깨가 처져 있어. 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타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. 여기서는 좀 전에 신체를 뜻할 때였다면 고기를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왼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데 이 언덕이 있어요. 언덕이 있다는 거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이제 장자,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.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이 장자 집에 막 친척들이 막 모여요.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여요. 그럼 거기서 음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. 돌아갈 때 언덕이 있다는 건 이 언덕 넘어 이제 그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? 손에 고기를 들고 무슨 고기를?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. 왜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적이라고 해서 고기를 뭐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딱 구워갖고 올려놓는다든가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장자의 집에서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거죠. 이렇게 가져가라고. 그랬었을 때 이 글자를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음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타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왼손에 고기를 들고 언덕 아래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연상을 하면서 외우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그 자전에 있는 설명으로 외우시든 아니면은 지금처럼 두 번째 대표 훈음으로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타로 외우시든 그거는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수풀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빽빽할 삼. 자, 이 두 훈음이 있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삼림욕 해도 맞고 산림욕 해도 돼요.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설악산 뭐 이럴 때 그 산을 쓰면서 스플림 산림욕 해도 되고 아니면 삼림욕 해도 돼요. 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수풀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삼남안상 이럴 때는 수풀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계가 삼엄하다 뭐 이럴 때는 빽빽할 삼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.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많으니까 저 안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할 정도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. 너무 막 나무가 많고 빽빽하게 심어져 있으니까 경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 경계가 삼엄하다 할 때는 빽빽할 삼이고 나무 하나만 놓고 보면은 나무 목인데 또 두 개를 놓고 보면 수풀삼 그렇게 이제 수풀림 그러잖아요. 근데 세 개는 수풀삼이야. 그만큼 나무가 많으니까 빽빽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남안상이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, 그러니까 현상 같은 걸 삼남안상할 때 삼을 이 글자를 쓰는 거고
경계가 삼엄하다 할 때도 이 수풀삼자를 쓴다는 거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가지법기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무목 그러면은 이건 상형자, 나무의 모양을 본뜬 거. 말 그대로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뻗어 있는 이 나무를 본뜬 상형자예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수풀림 그러고 이거는 수풀삼 그래요. 자, 똑같은 글자가 반복해서 두 개가 이렇게 쌍둥이로 나오든 세 쌍둥이로 나오든 이렇게 쌍둥이로 나오면 무조건 회의 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자,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건 상형자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벌레가 이게 세 쌍둥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벌레 충도 회의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상형이지만 회의 문자고 이렇게 불 하나만 놓고 보면은 불화 상형자지만 또 하나 놓으면 우리가 불꽃염 그러잖아. 이거는 회의 문자. 이게 쌍둥이, 두 쌍둥이나 세 쌍둥이는 무조건 이거는 회의자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자, 제가 준비한 세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토요일이라 제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.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